백마탄 왕자. 바깥이 더 좋은지 집안이 더 좋은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앤이 친구들과 함께 자취하고 있는 패티하우스의 창문 밖으로 공원의 소나무들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제임스나 아주머니, 저 오늘 오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즐겁게 쉬려고 해요. 아늑한 난로불이 있고 맛있는 겨울사과 한 접시와 야옹거리는 사랑스러운 고양이 3마리도 있고 초록색 코가 달린 멋진 도자기 강아지 2마리가 있는 집안에서 시간을 보낼까요? 아니면 회색빛깔 나무들이 이리 오라고 손짓하고 회색빛깔 물이 항구에서 뛰어노는 공원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내가 너처럼 젊었다면 공원을 택했을 거야. 제임스너 아주머니가 뜨개질 바늘로 고양이 조셉의 노란 귀를 간지럽히며 말씀하셨다. 어머, 아주머니는 우리만큼 젊다고 하셨잖아요. 앤이 놀리듯 말했다. 그래, 내 영혼은 젊지. 하지만 다리는 너희만큼 젊지가 않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시렴, 앤. 요즘 안색이 창백해졌어. 공원에 가야겠어요. 앤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오늘은 집안의 아늑한 기쁨이 잘 안 느껴져요. 혼자서 자유와 야생을 느끼고 싶어요. 공원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들 축구 경기를 보러 갔을 테니까요. 앤, 너는 왜 안 갔니? 폐하, 소인을 부르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짜증나는 댄 레인저만 빼고요. 그 사람하고는 아무데도 가기 싫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했다가는 가엾은 그 사람의 연약한 마음이 상처를 받을 테니까 축구 경기를 보러 갈 생각이 아예 없다고 했어요. 안 봐도 괜찮아요. 오늘 왠지 축구 경기 볼 기분이 아니거든요.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쐬렴. 제임스나 아주머니가 다시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산은 챙기렴. 비가 올 것 같구나. 다리에 류머티즘이 있어서 알 수 있어. 류머티즘은 노인들만 걸려요, 아주머니. 앤, 다리에 류머티즘은 누구든 다 걸릴 수 있단다. 영혼의 류머티즘이 걸리는 게 노인이지. 다행히도 난 영혼에는 류머티즘이 없단다. 영혼의 류머티즘이 걸리면 빨리 관이나 고르러 가는 게 좋을 거야. 11월이었다. 진홍색 석양과 떠나가는 철새들의 계절이었고 바다는 깊고 구슬픈 찬가를 부르고 소나무 숲에서는 바람이 열정을 담아 노래하는 계절이었다. 애는 공원의 소나무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방랑했다. 그리고 앤의 표현을 빌리자면 휘몰아치는 바람이 앤의 마음속 안개를 걷어가도록 했다. 영혼의 안개가 끼는 일은 앤에게 좀처럼 없었다. 그런데 3학년을 보내기 위해서 레드몬드로 돌아온 이후 왠지 모르게 인생은 이전처럼 구름 한 점 없이 빛나는 투명함으로 앤의 영혼을 비춰주지 않았다. 패티의 집에서의 앤과 친구들의 자취생활은 예전과 변함이 없었다. 언제나와 똑같이 일과 공부와 오락이 즐겁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금요일 저녁이면 난로불이 타고 있는 커다란 거실에 손님들이 가득 차고
끝없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제임 신하 아주머니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런 모두를 바라보셨다. 필이 편지에 언급했던 조너스도 자주 찾아왔다. 조너스는 아침 기차를 타고 세인트 컬럼버 대학에서 달려왔다가 저녁 기차를 타고 돌아가곤 했다. 그는 패티의 집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제임 신하 아주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요즘 신학생들은 옛날 신학생들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필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하지만 목사라면 좀 더 진중하고 위엄있게 행동해야 해. 잘 웃는 남자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필이 항의했다. 물론 될 수도 있고 말고. 하지만 난 보통 남자 말고 목사님을 말한 거란다, 얘야. 그리고 필, 너도 그렇게 조나스 블레이크 씨를 장난 삼아가지고 놀면 안 돼. 제임 신하 아주머니가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다. 저는 조나스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에요. 필리퍼가 항변했다. 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필리퍼가 평소처럼 장난삼아 가볍게 조너스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그런 태도는 아주 나쁜 것이라고 대놓고 말해주었다. 함께 자취를 하는 친구인 스텔라가 진지하게 말했다. 필, 조너스 블레이크 씨는 알렉스나 앨런즈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 무엇이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 말이야. 너는 조너스 씨한테 상처를 주게 될 거야. 진짜로 내가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필, 내가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남자한테 상처 주는 걸 좋아한다니. 어떻게 그렇게 말해? 어머, 그런 말이 아니었어. 내 말을 제대로 들어줘. 내가 상처를 주는 게 좋다가 아니라 내가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 필, 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앞으로 뭘 할지 생각도 없으면서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청혼하게 만들고 싶어. 할 수 있다면 말이야. 필이 침착하게 말했다. 아휴, 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스텔라가 단념했다. 길버트도 가끔씩 금요일 저녁에 방문했다. 언제나 멀쩡해 보이는 길버트는 오고 가는 농담과 재미있는 이야기들 틈에서 자기 자리를 잘 잡고 있었다. 그는 앤에게 굳이 다가가지도 일부러 앤을 피하지도 않았다. 어쩌다가 앤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는 항상 쾌활하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다. 마치 방금 새로 알게 된 지인에게 하듯이 말이다. 옛날의 우정은 송두리째 사라져버렸다. 앤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앤은 길버트가 자신이 안겨준 실망을 완전히 극복해서 정말 기쁘고 고마울 따름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앤은 지난 4월 저녁 과수원에서 길버트의 청혼을 거절함으로 커다란 상처를 준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상처가 오래도록 낫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제 보니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까지 무수한 남자들이 죽어서 땅에 묻혀 벌레에게 먹혔지만 사랑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었다. 길버트가 당장 파멸의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었다.
그는 인생을 즐기고 있었고 야심과 열정으로 가득했다. 아름답고 쌀쌀맞은 여자 한 명 때문에 절망에 빠지며 시간을 낭비할 겨를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길버트와 필리퍼 사이에서는 끝없이 농담이 오갔다. 그 농담을 들으면 앤은 자신이 나는 길버트에게 마음이 없어 라고 말하며 청혼을 거절했을 때 길버트가 보여주었던 실망스러운 눈빛이 그저 자신의 상상이었는지 의문을 품었다. 길버트가 떠난 빈자리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앤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상대에게 면박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모두 거절했다. 꿈속의 멋진 왕자님이 영영 나타나지 않는다면 대체품을 찾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바람이 휘몰아치던 우중충한 그날, 공원에서 앤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확고하게 말했다. 별안간 아까 제임시너 아주머니가 예고한 대로 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퍼붓기 시작했다. 앤은 급히 우산을 쓰고 비탈길을 서둘러 뛰어내려왔다. 항구의 큰 길로 나왔을 때 흉폭한 돌풍이 불어와 앤의 우산을 공격했다. 한순간에 앤의 우산은 안과 밖이 뒤집혀 버렸다. 앤은 필사적으로 우산을 붙잡았다. 그때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례합니다. 제 우산을 같이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앤이 얼굴을 들었다. 큰 키, 잘생기고 눈길을 끄는 용모, 깊은 심연 같은 우수에 찬 눈동자, 감미롭고 음악적인 따뜻한 목소리. 그렇다. 앤이 지금까지 꿈꿔온 바로 그 남자가 바로 앤 앞에 서 있었다. 맞춤 주문 제작을 했다더라도 이렇게 상상과 똑같은 남자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앤이 대답했다. 우리 저 건물로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밑에서 소나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퍼붓는 걸 보니 오래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낯선 남자가 제안했다.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란, 그리고 그 미소. 앤은 심장이 이상하게 요동치는 걸 느꼈다. 두 사람은 건물 밑으로 다급히 뛰어가서 고마운 지붕 아래에 숨을 몰아쉬며 앉았다. 앤은 웃으면서 자신의 충실하지 못한 우산을 들었다. 우산이 뒤집혀졌을 때 무생물이란 얼마나 무자비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앤이 유쾌하게 말했다. 앤의 머리에 빗방울들이 방울방울 매달려서 빛나고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칼들이 앤의 목과 이마에서 곱슬거렸다. 뺨은 발그레하게 달아오르고 커다란 눈은 별처럼 반짝였다. 상대방은 황홀한 눈빛으로 앤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길을 받으며 앤은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다. 이 사람이 누굴까? 아니, 코트에 레드먼드 대학의 하얗고 빨간 리본이 달려있지 않은가? 하지만 앤은 신입생을 제외하고는 레드먼드 대학의 거의 모든 학생을 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공손한 남자는 신입생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았다. 우리는 동창이군요. 앤이 달고 있는 리본색을 보고
남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리본이 소개해주는 수고를 덜어주는군요. 제 이름은 로열 가드너입니다. 당신은 지난번 연구회에서 테니슨에 대한 논문을 읽었던 셜리 양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그쪽이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몇 학년이신가요? 앤이 솔직하게 물었다. 어느 학년에 속했다는 느낌이 아직 안 들어요. 1학년과 2학년을 마친 다음 지난 2년 동안 줄곧 유럽에 가 있었거든요. 문학사 과정을 마저 마치려고 레드먼드로 돌아왔어요. 저도 3학년이에요. 앤이 말했다. 그럼 우리는 동창일 뿐만 아니라 동기이군요. 메뚜기에게 먹혀버린 듯한 지난 세월이 아깝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자의 눈에는 진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비는 조금도 멎지 않고 1시간 내내 내렸다. 하지만 1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처럼 느껴졌다. 구름이 걷히고 11월의 희미한 햇살이 항구와 소나무 숲을 비추고 있을 때 앤과 로열 가드너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패티의 집에 도착했을 때 로열 가드너는 앤에게 나중에 집에 방문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했고 앤은 받아들였다. 앤은 뺨이 불꽃처럼 달아오르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손가락 끝까지 느껴졌다. 고양이 러스티는 앤의 무릎 위로 뛰어올라 앤에게 뽀뽀하려고 했지만 별로 환영받지 못했다. 낭만적인 두근거림으로 가득 찬 앤의 마음에는 복슬복슬한 고양이한테 줄 관심이 남아있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날 저녁 패티하우스에는 셜리 양을 위한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근사한 장미가 12송이 담겨있는 상자였다. 필은 자기한테 온 게 아닌데도 상자에서 떨어진 카드를 집어들더니 거기 써있는 이름과 뒷면에 적힌 시의 구절을 읽었다. 로열 가드너라고? 필이 소리쳤다. 난 내가 로열 가드너 씨랑 친분이 있는지 몰랐어. 아까 오후에 비 올 때 공원에서 그 사람이랑 처음 만났어. 앤이 서둘러 설명했다. 우산이 뒤집혔는데 그 사람이 와서 자기 우산을 씌워줬어. 어머? 필은 호기심에 가득 차서 앤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런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줄기 달린 장미를 12송이나 보냈단 말이니? 낭만적인 시가 적힌 카드랑? 그리고 넌 그 사람 카드를 보고 그렇게 얼굴이 장밋빛으로 빨개졌고? 앤, 그대의 얼굴이 그대를 배반하는구려. 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런데 가드너 씨를 아니? 그 사람 누이 둘을 만난 적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알게 됐어. 킹스포트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을 거야. 가드너 집안은 노바스코샤 사람 중에서 가장 돈 많고 대단한 집안이야. 로이는 정말 잘생기고 똑똑해. 2년 전에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휴학하고 어머니랑 같이 외국에 있었어.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학업을 포기해야 해서 굉장히 속상했을 거야. 그런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더라고. 어머,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랑? 로맨스 냄새가 나는구나. 아, 부럽다, 너. 진짜로 부럽다는 건 아니야. 어쨌건 로이 가드너는 조노스가 아니니까 말이야. 이 바보야. 앤이 도도하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그날 밤 앤은 잠자리에 누운 채 오래도록 깨 있었다.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았다. 깨어서 하는 공상이 그 어떤 꿈속 나라의 환상보다 매력적이었다. 진짜 왕자님이 마침내 찾아온 걸까? 앤의 눈을 꿰뚫어 보는 듯했던 그 멋지고 검은 눈을 떠올리면서 앤은 아무래도 그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